핫쌤입니다. 여러분들이 평균 개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자료해석 문제 풀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어제 내가 이 문제 풀이를 올렸죠. 그랬더니 이런 댓글이 달렸더군요. 평균값을 구하는 계산인가요? 이건 아예 B를 이해도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평균값 구하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평균의 개념, 평균의 뜻을 이 문제 풀이에 활용하라 그랬죠. 실제 학자의 설명을 볼게요. 평균이란 평평하게 맞추는 것을 말한다.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게 평균이면 결국은 남는 부분을 모자란 부분으로 일부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평을 작게 하고 중심 작게 하는 거죠. 이게 평균의 뜻입니다. 이와 같은 평균의 개념과 의미를 문제풀이에 응용하자는 거죠. 자, 어제 본 그 데이터입니다. B를 계산한 결과 1.744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2010년도 값에 이것을 곱해주면 2019년도 값과 동일해진다, 평평해진다 그 얘기죠. 근데 이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많이 해야 되죠. 계산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죠. 이럴 경우 평균, 개념, 의미, 그리고 평균의 속성을 이 문제 풀이에 응용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데이터 분포를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잡을 수 있겠죠. 결국은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을 서로 대비시켜서 몇 배 차이가 나나 그것을 보라는 건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값을 찾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내야 되죠. 그래야만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답을 찾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에다 이 값을 곱해주면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평평하게 되죠.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의 이 설명을 응용하자는 겁니다. 남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에 넘기면 서로 평평해지고 무게중심이 잡히게 된다. 이게 바로 평균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이 문제 풀이에 응용하자는 겁니다. 자, 큰 것을 적은 놈과 매칭시키고 역시 큰 놈을 적은 놈과 매칭시켜서 보면 서로 수평관계를 이루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해 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데이터를 보세요. 이 데이터에서 평균을 찾아내면 그 평균점이 바로 너, 나, 수평관계를 이루는 대칭을 이루는 동일한 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분포에서 평균은 어디쯤에 있을까? 자, 밑에 그림을 보세요. A, B, C 가운데 어디쯤에 있을까요? B점에 있겠죠. 여기가 덩어리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넘겨주면 넘겨주는 만큼 올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점에서 평균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서로 균형을 만들어주는 점,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점이라고 출제자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제시하는 이 문제 풀이법은 계산 방식이 아니죠. 정리하겠습니다. 너와 내가 수평의 관계를 이루는 조건은 너가 이렇게 내려오든지 내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그러면 서로 수평의 관계를 만들 수 있죠. 또 하나의 경우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너와 내가 서로 평균점에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서로 평평한 관계, 수평의 관계를 만드는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평균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평균값을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너와 내가 수평이 되는 관계를 이루는 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자의 설명에 따른 접근법이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문제 풀이법을 나만이 제시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소금물 농도 관련 문제를 검색하면 이 같은 풀이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대칭점 또는 평형을 이루는 점을 찾아가더군요. 이게 바로 앞에서 설명한 평균의 개념, 그 뜻을 활용한 문제 풀이법이죠. 여러분들도 이 문제 풀이에 많이 익숙해져 있더군요. 자, 평균이란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 문제 풀이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석대로 푼다면 수식을 5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죠. 자, 이와 같은 계산 방식을 풀고자 한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계산식을 세우고 계산해서 풀게 했더니 평균 15분 나오더군요. 15분 걸려서 이 문제 풀겠습니까? 아니면 넘어가겠습니까? 이와 같은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나는 버리지 마라 그럽니다. 1분이 아니라 10초밖에 안 걸린다 그러죠. 왜? 자, 제목을 보세요. 1인당 월간 생산량이죠.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n분의 x의 합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나? 평균이죠.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평균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이때 평균, 다음 B가 들어와서 평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C가 들어와서는 평균이 크게 떨어지고 있죠. D가 들어와서는 평균 버티고 있습니다. E가 들어와서는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죠. 이것만 가지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제일 잘할까? E죠. 왜? 전체 평균 또는 각각의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일을 제일 못하나? C죠. 왜? B도 평균을 깔아먹고 C도 평균을 깔아먹고 있는데 그 기울기, 경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기울기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울기 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료를 계산하고 있나요? 자료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가지고 문제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20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공부한 것이 실제 생활에 필요가 없다면 그렇게 공부할 이유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죠. NCS 시험은 지식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겠니 하고 묻는 지식 활용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단순 계산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팅 합시오.